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작년 수특에 수록되어 있던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한 지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작년 수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인문, 예술 분야,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번에는 앞에 독서의 방법이라는 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뒷부분 내용은 사실적으로 인문 분야입니다. 인문 분야인데 사실적 읽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적인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굳이 인문 분야에 안 넣고 사실적 읽기에 넣은 이유는 사실적으로 읽어야 파악이 되는 주제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에 기초해서 내신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 수록이 되어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좀 예상을 좀 하면서 읽어볼게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융의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였다. 이거 같이 현관펜 안 치셔도 되고 그냥 같이 먼저 읽으실게요. 융의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근데 나 부분 볼까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지금 융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온 걸 보니까 이 지문은 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근데 또 무의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문은 무의식에 관련된 지문이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 볼게요. 융 또 등장합니다. 융 계속 나와요. 다음 문단도 융. 근데 융의 분석 심리학은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다도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마도 융의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 세계 이 지문은 첫 문장만 읽어도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은 어떤 걸까?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지문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걸 파악을 하시고 지문을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가부터 볼게요. 가는 융의 분석 심리학이 이 지문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다시 융의 분석 심리학은 뭐와 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행동과 정신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심층적인 뭐를 표현하려고 했다?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 융의 분석 심리학은 그냥 중간 부분 다 지우고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러면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무의식이겠구나. 파악을 하시면 돼요.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이 있대요.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뭐를 통해? 꿈을 통해, 꿈 별표. 무의식이 내면에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꿔서 해볼게요. 인간이요. 외면이 있고 내면이 있어요. 근데 내면 안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잠재적으로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습관이 무섭다. 왜냐? 무의식 속에 있는 행동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 라는 게 습관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반면에 외면 이 애는 쌍꺼풀이 진하고 코가 오똑하고 키가 커. 그거는 직접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이 될 방법이 없는데 얘가 뭐로 표현이 된대요? 꿈으로 표면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이 무의식이 간접적이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대표적인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간접적이라는 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은 간접적인 존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삶이란 이러한 내면적 동반자의 은밀한 목소리. 자, 이 부분 밑줄 치세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 내면적 동반자는 어떤 존재죠? 삼음절로 쓰세요. 삼음절로 쓰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네, 무의식.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인간의 내면에는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내면적 동반자는 무의식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내면에 조용히 존재감이 없는 애가 있었는데 꿈이라는 걸 통해서 암시적이나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면적 동반자는 원래는 소리가 없는데 꿈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은밀하게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의 의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곧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서술형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요? 내면적 동반자인 무의식을 귀 기울이면서 사는 삶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다시. 자, 이 부분을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1문단의 중요한 포커스 부분이 될 거기 때문이다. 자, 다시 이 부분은 내면적 동반자인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게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 자, 이건 어떤 부분? 부정적인 부분. 우리 문제점은 P라고 쓸게요. P. 외면할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 100% 무의식의 내면적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네요.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들으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데 내면적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자아가 무의식의 내면적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그에 의해 창안된 뭐가 융의 분석적 심리치료의 핵심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 무의식의 소리에 주의를 기르며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까 윗부분에 있었던 제 연두색 형광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융의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을 해준다. 융은 이렇게 말을 했다. 인간에는 외면과 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면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있다. 근데 무의식이 내면에 있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오지가 않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꿈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전달해준다.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의식은 원래 존재가 없었지만 이 내면적 동반자의 목소리를 듣게 해준다. 내면적 동반자는 무의식인데 꿈이라는 존재로 하여금 무의식, 내면적 동반자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 못했다라고 하면 정신적인 고통과 장애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온 게 분석적 심리치료인데 분석적 심리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 안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계속 꼬리물기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전달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큰 주제 일단 큰 주제부터 쓸게요. 융의 분석 심리학. 자, 가 부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은? 네, 행동이 있고요. 정신이 계속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이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무의식의 세계. 라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은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면적 동반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목소리를 잘 못 듣네요. 그렇지만 꿈이라는 소재로 하여금 사람들이 무의식을 조금 암시적으로나마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고요.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약에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자아가 무의식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무의식의 소리 기울이기다. 이거는 실제로 분석적 심리치료의 핵심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럼 우리 나로 넘어갈게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나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위에서는 무의식이 어떻게 하면 표현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는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 곧 의식은 개인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제가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표시해 볼게요. 의식은 직접적으로 존재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첫 번째 직접적, 두 번째 지속적인 성장. 그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의식의 성장을 이룬다. 이 부분 별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온대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온대요. 그러면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요? 고유한 존재로 성장을 해. 그러면서 개성화라는 게 증대가 되는데 개성화는 뭐냐? 개인이 고유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거를 우리는 개성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자아가 존재하는데 이 자아는 무의식적인 내용을 의식으로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이다. 자,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자아는 무의식적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밖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의식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안으로 가져올지 말지를 고민하는 역할이 의식 속 자아의 역할이래요. 이처럼 융은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형광펜 컬러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이 주황빛깔은 분석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노란색은 무의식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하는 이야기. 이 초록색은 자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지금 필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다시 칠판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마음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마음. 자, 마음은 뭐와 뭐로 나뉜대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뉜대요. 근데 의식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대요. 무의식은요? 딱히 특징을 설명해 주진 않은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대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개성화라고 합니다. 이 개성화의 조건은요.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허용할 때 지금 이 부분을 허용할 때 자아가 무의식의 의식화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 다시 개성화의 조건은 무의식이 의식화로 전이가 될 때 그때 일어난다.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개성화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건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또 새로운 사례와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개성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조건, 무의식이 의식화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first step이라는 거죠. 그 스텝에 맞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 볼게요. 융은 의식에 영향을 주는 무의식을 뭐로 또 이제 나눴대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세분화했대요. 자, 첫 번째, 개인 무의식은 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 감정, 사고, 지각, 기억을 의미한다. 자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개인의 무의식에 저장된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거나 현재의 삶과 무관하게 여겨지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인정을 하지 못했나 봐요. 또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 미해결된 도덕적 문제, 정서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과 생각들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 무의식은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밑줄. 밑줄 그으세요. 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 개인 무의식.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반면에래요. 반면에 그럼 어떤 걸 이야기를 하려나?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무의식과 달리 특정한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집단적일 거다. 이때 집단이라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인간에게 전해 내용은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환경적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인류의 보편적 심리적 성향과 구조가 집단 무의식이다.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 지문 자체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넘기고 있습니다. 다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개인적은 개인의 경험이에요. 개인의 경험이긴 한데 자아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 두 번째,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된 거나 억압받은 거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다른 색깔로 쓸게요. 꿈을 생성한다. 자, 지금 꿈은 어디 나왔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었던 꿈과 또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 그런 포인트. 집단적 무의식은 첫 번째. 특정 개인의 경험, 인식을 설명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넘길게요. 넘기면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을 프로이트와 함께 비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형광펜을 다르게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우리의 융의 분석 심리학. 자, 둘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 인간의 성숙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둘 다 보고 있는 거. 그러나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실체를 성욕과 같이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본 반면 융은 무의식을
지혜로운 것으로 보았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둘은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를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은 이거야. 너희들이 추론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환자의 증상을 과거에 경험한 상처 제가 잘못 체크했죠? 프로이트를 증상을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로 본 반면에 융은 어떻게 봤어요? 융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았대요. 자, 융은 또 과거의 경험에 수동적으로 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능동적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한 걸 보면 자, 프로이트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수동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떠밀려가는 존재. 자, 수동적이라는 말 지금 계속 반복하는 중. 수동적. 프로이트와 달리 무의식의 의식화를 향해서 융의 분석 심리학은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 비교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분석하면서 좀 분류하면서 볼게요.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고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공통점은 인간의 성숙과 관련된 내용인데 무의식을 이렇게 의식으로 가져오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대요. 차이점은 첫 번째, 무의식에 관련된 이야기. 그쵸? 이거는 미숙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융의 이야기를 또 우리 살펴봐야겠죠? 근데 융이 말하는 무의식은 지혜로운 걸 이야기를 해요. 둘이 의견이 여기서부터 확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이트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결과라고 해요. 근데 융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증상은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라면을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러면 저 배가 아파요. 근데 이 증상은 배가 아프다는 증상은 과거에 제가 라면을 먹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상처, 제가 과거에 라면을 먹었다라는 결과 때문에 증상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프로이트의 의견이에요. 근데 융은요, 제가 라면을 먹어서 지금 배가 아파요. 그럼 그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아픈지를 판단을 할 게 아니라 미래에 나는 라면을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차라리 라면을 먹을 바에는 칼국수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게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3번도 차이점을 봐야겠죠? 이렇게 계속 과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동적이고 반면 융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아픔을 겪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얘는 능동적이다.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인간 본능적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성욕이나 어떤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예시로 본문에 드러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융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무의식의 의식화를 하는 존재다라고 밑에 써있죠. 자, 이렇게 프로이트와 융을 구별하는 부분이 이 지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선이 안 이쁘게 그려져서 이것만 다시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지문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지문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의식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걸 좀 정리를 해주면서 끝내겠죠. 자, 이와 같은 융의 분석 심리학은 특히 무의식의 세계에서 신층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지지한다. 지금 계속 이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의 세계에서의 신체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거. 두 번째, 개성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 세 번째, 인간의 심측 심리에 대한 풍부한 개념과 체계적 이론을 제시해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 문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영향을 펼치고 있는 것. 세 번째, 자, 의 세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지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쵸? 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의 세 개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무의식 세계의 심층적 구조 이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렇게 지금 지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은 지금 계속 같은 말을 꼬리물기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문인데 결국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한 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심리 치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네요. 의식에 대한 융의 견해를 바탕으로 의식에 대한 융의 견해는 뭐였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제가 형광펜 쳤던 밑줄 그었던 거 하늘색으로 맞죠? 융이 구분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차이점 중심으로 네 맞아요. 공통점 설명하기는 했는데 했어. 안 했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요. 근데 차이점이 훨씬 많았죠. 우리 몇 개 차이 났어요. 이건 그냥 고작 하나 설명했는데 얘는 4개나 설명했어요. 차이점 중심인 거 맞네요. 마부터 볼게요. 융의 분석 심리학이 심리 치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줬다. 이거 3번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 3번에 나와 있네요. 맞네요. 정답은 4번인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이 융의 분석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정정하고 4번 다시 설명할게요. 3번에 제가 착각했어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이야기는 진짜 다 차이점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보고 지금 앞부분을 안 읽어서 잘못 설명했는데 다 잊으시고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은 공통점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큰일 나요. 공통점을 하나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차이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라 부분 볼게요.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적 분석 이론을 계승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둘의 차이점. 너가 어떻게 정신을 바라보고 있나? 융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계승은 전혀 아니에요. 자, 융의 분석 심리학이 발생하게 되는 신체적 배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해결이고 맞는 말. 융의 분석 심리학 치료에서는 어떤 경우에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죠? 여기요. 여기 있죠? 내면 동반자 은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자, 이 부분 잘 체크해 놓고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서술형 변형 가능.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약간 지문으로 뭔가 변형시켜서 내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놓고. 3번. 융은 자아가 의식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문지기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얘가 미해결이래요. 잘못된 선지. 3번. 융은 꿈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설명했죠? 무의식. 네, 이거 서답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잘 체크. 융은 개인 무의식과 어떤 영향을 집단 무의식이 주고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해결이고 맞는 말. 정답은 3번. 융의 생각이 아닌 것. 모든 개인에게는 보편성이 있는 집단 무의식 설명하고 있고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이 성장한다고 제가 다 필기해 드렸고 무의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로운 존재다라고 프로이트와 비교할 때 얘는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롭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얘는 맞는 말이고 꿈에 담긴 무의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맞죠? 앞에 계속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정답은 5번이죠.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은 그냥 차이점만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개성화의 증대에 더 영향을 주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번 문제는요.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체크해놔서 변형 가능성 높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변형 가능 높음. 잘 선지 익히셔서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